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유명한 작품들인데요. 여러분은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작품들은 바로 지난 4월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회장의 소유 미술품 중 일부입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무려 23,000여 점에 달하는 규모인데다가 문화재급 작품도 상당수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이 미술품들은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양한 곳에 기증되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전회차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이건희 컬렉션의 인기와 함께 세간에 관심이 쏠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삼성미술관 리움입니다. 리움미술관은 2004년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든 사립미술관으로 올해로 개관 17년 차를 맞이했고 지난달 1년 7개월 만에 재개관했습니다. 기획전 없이 상설전으로만 근근히 운영을 이어오던 기간을 포함하면 거의 4년 만의 일이었죠. 평소 미술이나 전시에 관심이 많았다면 리움이 어느 정도 규모의 미술관인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전시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면 리움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리움은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이 베일을 벗으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장품의 목록이나 구성에 변화가 예상됐으니까요. 리움은 이때에 발맞춰 새롭게 컬렉션을 정리했고 10월에 재개관한 것이죠. 이번 재개관 전시 역시 매진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껏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소장품들을 대거 공개했다는 점과 4년 만에 열리는 기획 전시에 대한 기대, 미술관 운영 기조의 변화 등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지금껏 리움 미술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우려 섞인 시각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만든 미술관이라지만 어떻게 문화재급의 작품들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는지, 재개관 이후 리움 미술관의 전시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도 존재합니다. 이번 예술의 모든 것에서는 리움 미술관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전시를 보러 가기 전 꼭 알고 가면 좋을 관람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움 미술관은 어떻게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을까요? 리움이라는 이름은 삼성 창업주 가족의 성씨인 리와 뮤지엄의 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고미술품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야금관에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만 봐도 그의 미술품 사랑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려불화 아미타 삼존도의 경우 1979년 일본 경매자 측이 한국인에게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병철 회장이 아주 어렵게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하죠. 그의 미술품 사랑은 며느리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 관장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갓 결혼한 그에게 10만 원씩을 주며 매일 인사동에서 골동품을 골라오게 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고 이건희 회장 또한 미술품을 수집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작이라고 판단하면 값을 묻지 않고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기도 했다고 하죠. 홍 전 관장이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알아보면 이건희 회장이 자금적인 뒷받침을 해준 셈입니다. 지금 리움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그렇게 2대에 걸쳐 수집한 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컬렉션 기부 이후 리움 미술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건희 컬렉션 기부 이후 리움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이 대다수 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 창업자 가족이 모은 미술품은 개인의 소유와 재단 소유로 나뉩니다. 개인 소유의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단이 소유한 것은 개인이 사서 재단에 기증한 형태죠.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된 작품들은 재단의 소유가 아닌 이건희 회장 개인 소유의 작품들이었던 겁니다. 리움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삼성문화재단의 소유권이 있으니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았죠. 이전에 리움 미술관 상설전에 있었던 작품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재개관 이전 전시에는 개인 소유와 재단 소유의 미술품을 모두 함께 전시했었는데 재개관 이후 전시에는 리움 미술관 소장 작품들만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관한 리움 미술관은 4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리움은 국공립미술관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미술관이지만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었는데요. 이번 재개관을 맞이하여 리움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시, 공간, 서비스 면에서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제2의 재개관이라고 일컬어도 될 만큼 그 변화가 컸습니다. 기존 명품 위주의 전시에서 변화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전시 기조로 나아갔는데요. 국보와 보물뿐만 아니라 이름난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자기와와 4층의 소형 청자들을 소개하며 청자는 화려하고 멋있는 명품만 보여줬는데 사실 많이 남아있는 것은 잔이었다. 격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술관의 겉모습 또한 달라졌는데요. 한쪽 벽에 길게 설치된 미디어 월에는 제니퍼 스타인캠프의 대형 영상 작품을, 리셉션 데스크에는 수채화가 이베의 블로부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로툰다 천장엔 김수자의 호흡을 설치했습니다. 로툰다의 창과 천장에 설치된 특수 필름이 빛에 따라 반짝이며 미술관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고미술상설전에선 국보 6점, 보물 4점을 포함한 총 160점, 현대미술상설전에선 76점, 재개관 기획전에선 국내외 51명의 작가와 1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상설전 전체는 앞으로도 무료로 개방되고 기획전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M1의 한국고미술상설전부터 살펴볼까요? 고미술상설전은 총 4개 층에 걸쳐 열릴 정도로 규모가 가장 큰데요. 김홍도의 걸작으로 꼽히는 군선도, 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 경매자에게 어렵게 사왔다는 아미타 열의 삼존도와 이 회장이 가장 아꼈다는 청자 동화 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현존하는 소형탑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금동대탑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설전에선 고미술과 연결되는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한 것도 특징인데요.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장식 기법인 조화 기법과 연결지어 박서보의 묘법을 함께 전시해둔 게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M2의 현대미술 상설전인데요. 이번 현대미술 상설전은 총 3개의 주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술에서 수많은 모양으로 변주되는 빛깔인 검정을 탐색한 검은 공백, 비물질의 세계로 확장된 현대미술을 열린 시각으로 보여주는 중력의 역방향, 무한한 상상력으로 현실 너머를 표현한 이상한 행성 등입니다. 현대미술 상설전에서 주목해볼 만한 작품은 기계생명체라고 불리는 최우람의 구스토스 카본, 강한 꾸량기를 풍기는 밀랍으로 만들어진 볼프강 라이프의 장소도 시간도 실체도 없는, 진화된 유기체를 상상하게 하는 이불의 몬스터 블랙, 완두수염 진딧물, 점박이 도롱뇽, 푸른 민달팽이의 고치를 형상화한 아니카이의 설치미술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전시는 기획전 인간 7개의 질문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시기에 인간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보고 낯선 존재들과의 공생을 고민한 20세기 중반의 전후 미술을 선보이는데요. 기획전은 올해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니 올해 안에 꼭 예약해서 다녀오시면 좋겠죠? 경쟁이 치열하니 티켓 오픈 시간인 자정에 맞추어 예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맡기면 디지털 가이드도 대여할 수 있는데요. 작품 가까이에 가면 자동으로 해설이 나와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움미술관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이번 전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리움은 이번 재개관을 준비하며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한 이번 전시처럼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혁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